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4. 제1형 문제풀이. 우리는 수많은 시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험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행복 전형사 자격시험입니다. 빼곡하게 가득 찬 저의 고객 명단 속 수많은 기억 속에 위기에서 벗어나 밝은 얼굴로 커피향을 나누었던 따스한 기억들이 변함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밝은 얼굴, 커피향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 가득, 행복 가득, KB손해보험 안양 지점장 김정용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험 설계사 입문 문제풀이에서 손해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번부터 33번까지이며 제3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8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손해보험은 1번부터 17번까지, 공통문제는 18번부터 33번까지, 제3보험은 34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설계사 입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4. 제1형 문제풀이. 1.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1. 보험 목적물의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2. 폭발사고 시 발생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4. 변압기, 배전판 등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정답은 3.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1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 2번, 4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2.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귀금속, 보석, 골동품. 2.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3.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4. 원고, 설계도, 소프트웨어. 정답은 3번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2번 문제 해설입니다. 건물의 부속물인 간판, 대문, 담과. 건물의 부착물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은 다른 약정이 없어도 보험의 목적물에 포함됩니다. 3.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2.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 3.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4.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 정답은 1.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3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일은 7일입니다. 4. 다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난배상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2. 재난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법령에 따른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도서관, 주유소 등 19종 시설이다. 3.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이며 다른 경우 점유자가 의무자이다. 4. 인명피해 발생 시 사망 1인당 1억 원 한도, 재산 피해 발생 시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정답은 4. 인명피해 발생 시 사망 1인당 1억 원 한도, 재산 피해 발생 시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4번 문제 해설입니다. 사망은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 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5. 다음 중 도난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도난 손해가 생긴 후 6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2. 강도 또는 절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 3.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사고. 정답은 2. 강도 또는 절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 5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번과 4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6. 해외여행 보험에서 국내 상해 입원 의료비의 최고 가입 한도는 괄호이고 질병통원 의료비 중 외래의 연간 방문 한도는 괄호이다. 순서대로 괄호 안을 바르게 채운 것은 1. 3천만 원, 120회. 2. 3천만 원, 180회. 3. 5천만 원,
180회. 4. 5천만 원. 120회. 정답은 3. 5천만 원. 180회. 6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의 최고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질병통원 의료비 중 외래의 연간 방문 한도는 180회입니다. 7.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가능. 2. 보장과 저축 기능을 겸비. 3.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가 다양. 4.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매년 자동갱신되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 정답은 4.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매년 자동갱신되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 7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3년 이상으로 계약되어 매년 재가입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 손해보험에는 없다. 2. 대출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시점까지이다. 3. 상품에 따라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 있다. 4. 만기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정답은 4. 만기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8번 문제 해설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아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9.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2.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4. 계약자는 보험 종목, 보험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은 3.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9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 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 입금액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10. 장기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계약자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2. 상해 손해와 다르게 배상책임 손해는 특별약관을 통해서도 보상받지 못한다. 3. 도난 손해의 경우 보험 목적물이 건물군에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도 특약 가입 시에는 보상받는다. 4. 도난 손해의 경우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넘게 비워둬서 생긴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정답은 4. 도난 손해의 경우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넘게 비워둬서 생긴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10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가 맞습니다. 2번은 특별약관을 통해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가 맞습니다. 3번은 도난 손해의 경우 보험 목적물이 건물군에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은 보상받지 못한다. 가 맞습니다. 11. 연금저축의 세제 적격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각각 적절한 것은 납입기간이 괄호 이상이고 괄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일 것. 1. 3년, 만 50세. 2. 5년, 만 55세. 3. 10년, 만 60세. 4. 15년, 만 65세. 정답은 2. 5년, 만 55세.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5년 이상 납입과 55세 이후 수령하여야 합니다. 12. 다음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직접 결정함. 2.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됨. 3.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 4.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적립하여 활용하는 제도. 정답은 2.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됨.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적으로 확정.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제도에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강제화. 2.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 3. 피해자 직접 청구권 제도. 4. 가불금 제도.
정답은 2.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 13번 문제 해설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받은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갖습니다. 직접 청구권이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4. 자동차 보험 담보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인 매상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보상한다. 2.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배상 의무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은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14번 문제 해설입니다.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15.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담보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은 1. 기명 피보험자 2. 승낙 피보험자 3. 사용 피보험자 4. 자동차 취급업자. 정답은 4. 자동차 취급업자. 15번 문제 해설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16. 다음 중 자동차 보험 사망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틀린 것은 1. 사망 당시 피해자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이다. 2. 사망 당시 피해자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의 위자료는 8천만 원이다. 3. 사망 당시 피해자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위자료는 5천만 원이다. 4.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다. 정답은 1. 사망 당시 피해자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이다.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사망 시 사망자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17. 다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관리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3. 손해보험협회는 분담금 관리자다. 4. 국토교통부는 보장사업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정답은 2. 관리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17번 문제 해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장사업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합니다. 18.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나열한 것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괄호 또는 괄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4. 보험중개사, 보험이. 정답은 1.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1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19.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 등은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를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1.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9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등록합니다. 20. 재무설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먼저 정보를 수집한 후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2. 주기적인 재무진단과 정기 리뷰를 거친 후에 전략을 개발한다. 3. 재무 상태를 진단한 후 실천 계획을 작성한다. 4. 제공된 정보의 양에 따라 재무 설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정답은 3. 재무 상태를 진단한 후 실천 계획을 작성한다. 20번 문제 해설입니다. 재무 설계 단계는 목표 확인 및 우선순위 파악, 정보 수집, 고객 정보 분석 및 재무 상태 진단, 전략의 개발 및 실천 계획의 작성, 정기 리뷰 및 주기적인 진단과 실행, 재무 계획 재평가 및 수정. 21.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에 들어가는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괄호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년 괄호 월부터 다음해 괄호 월까지 보험 설계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선발 기준으로는 동일 회사의 괄호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1. 2006년 6월, 5월, 2년 2. 2008년 6월, 5월, 3년 3. 2008년 4월, 3월, 3년 4. 2006년 3월, 4월, 3년. 정답은 3. 2008년 4월, 3월, 3년. 21번 문제 해설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일회사 3년 이상 근속 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실적을 적용합니다. 22.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2.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3. 구체화되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직감을 통한 위험. 4.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정답은 4.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22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우연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위험입니다. 가 맞습니다. 2번은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는 위태입니다. 가 맞습니다. 3번은 자신의 직감을 통한 위험은 주관적 위험입니다. 가 맞습니다. 23. 보험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보험사고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험은 다수의 다양한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3. 위험 발생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하고 산정한다. 4. 손해보험은 특정한 우연적 사고에 대한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이다. 정답은 2. 보험은 다수의 다양한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23번 문제 해설입니다. 다수의 다양한 위험이 아닌 동질적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합니다. 24.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최근 경향으로 틀린 것은 1. 고해 교통사고, 허위상해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장기 손해보험 관련 보험 사기 증가. 2. 새로운 유형의 보험 사기 범죄 증가로 인한 모방범죄 감소. 3. 일가족이나 조직폭력배 등이 범죄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되는 등 보험범죄 조직의 조직화, 대형화. 4. 여러 회사의 다수의 상품을 가입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지능형 범죄 증가. 정답은 2. 새로운 유형의 보험 사기 범죄 증가로 인한 모방범죄 감소. 24번 문제 해설입니다. 최근 조직적 범죄로 진화되고 있으며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5.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 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4. 3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정답은 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5번 문제 해설입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은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6.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중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장기 시일, 보험금 지급 사유, 해지 사유, 면책 사유 등이다. 3. 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을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지만 이자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2. 중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장기 시일, 보험금 지급 사유, 해지 사유, 면책 사유 등이다. 26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입니다. 3번은 6개월 내가 아닌 3개월 내입니다. 4번은 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7.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2.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영업보험료로 구성된다. 3. 부가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4.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정답은 1.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27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과 4번은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3번에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및 수금비로 구성되었습니다. 28.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보험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의 불성립과 동일하다. 2. 보험계약의 무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없다. 4. 보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보험회사가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2. 보험계약의 무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28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처음부터 효력 미발생으로 해지와는 다름이다. 3번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이미 발생은 무효입니다. 4번은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이 불가합니다. 29. 보험사업의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 종목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이다. 3.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한정한다. 4.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 지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3.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한정한다.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입니다. 3번은 상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입니다. 4번은 외국보험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30. 보험상품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약서 등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4. 모집자 실명제 준수 정답은 4. 모집자 실명제 준수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3대 기본 지키기는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입니다. 31. 보험 안내 자료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험료 대납에 관한 사항 2.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4.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정답은 1. 보험료 대납에 관한 사항 31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 안내자료 필수 기재 사항은 보험회사의 상호, 설계사, 대리점상호, 명칭, 보험가입 권리와 의무,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약 환급금 관련 사항 등이 있습니다. 32. A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김유씨는 2014년 2월 9일자 공장물건, 화재보험 계약 시 특수물건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특수물건 할인을 적용하여 정상보험료 3천만 원보다
500만 원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율규제상 벌칙은 1. 제재금 1,750만 원 부과 2. 제재금 1,250만 원 부과 3. 제재금 3천만 원 부과 4. 제재금 1천만 원 부과 정답은 1. 제재금 1,750만 원 부과 32번 문제 해설입니다. 제재금 부과 기준은 적용 연납 보험료 50%와 특별이익 제공 금액의 합산 금액입니다. 33.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한 시정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하는 사람은 1. 법무부 장관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3. 행정자치부 장관 4.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답은 1. 법무부 장관 33번 문제 해설입니다. 시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내리며 이에 대한 불이행 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34.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2. 어느 분야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3.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4. 재산보험은 손보, 생보사에서 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답은 2. 어느 분야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34번 문제 해설입니다. 재산보험은 생보와 손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영역, 그레이존으로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5.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 중 실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사망, 후유장애 담보가 대표적인 실손급 부형 담보이다. 3.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 4. 보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여도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3.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 35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정액 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은 실손급 부형이 아닌 정액 보상형입니다. 4번은 여러 건 체결 시에는 비례보상 받습니다. 36. 재산보험 상품 설계 기준상 손해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상해사고로 인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기간이 20년인 계약 2.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기간이 15년인 계약 3.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인 계약 4.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기간 80세 만기인 계약 정답은 2.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기간이 15년인 계약 36번 문제 해설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개발은 상해보험에서만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37.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급격, 질병, 결과 2. 우연, 인과, 신체 3. 우연, 급격, 외래 4. 급격, 우연, 질병 정답은 3. 우연, 급격, 외래 37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입니다. 38.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상해급수의 적용 예로 적절한 것은 1. 1급 항공기 정비공 2. 2급 사무직 근로자 3. 3급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4. 4급 가정주부 정답은 3. 3급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38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1급은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2번은 2급은 항공기 정비공입니다. 4번은 4급은 정해지지 않은 급수입니다. 39. 상해보험 실손의료비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치과,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 3.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제 4. 입원 치료 중 연간 본인 부담액 2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정답은 2.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40. 괄호에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중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괄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괄호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1. 3년 10%, 2. 5년 20%, 3. 7년 30%, 4. 5년 50%. 정답은 2. 5년 20%. 40번 문제 해설입니다.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1. 상해보험의 상해통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래의 1년간 방문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40회 2.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80회 3.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120회 4.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180회 정답은 4.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180회 41번 문제 해설입니다. 외래 상해통원 의료비 방문 한도는 연간 180회이며 처방 전 또한 180건을 보상받습니다. 42. 보험회사가 상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가지급 보험금의 규모는 1. 추정보험금의 20% 상당액 2. 추정보험금의 30% 상당액 3.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 4. 추정보험금의 70% 상당액 정답은 3.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 42번 문제 해설입니다.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보상합니다. 43.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휴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토요일 2. 일요일 3. 피보험자의 휴가기간 4. 근로자의 날 정답은 3. 피보험자의 휴가기간 43번 문제 해설입니다. 휴일의 범위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44.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보상 한도의 설정 2. 중증 치매 보장 3. 부담보 조건 인수 4. 대기기간 설정 정답은 2. 중증 치매 보장 44번 문제 해설입니다. 질병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45. 질병보험에서 대기기간 웨이팅 피리오드를 설정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1. 이득금지의 원칙 2. 소액사고 면책 3. 역선택 방지 4.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정답은 3. 역선택 방지 45번 문제 해설입니다. 대기기간 설정의 목적은 역선택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46.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007년 1월부터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2. 기타 피부암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보상한다. 3. 대기기간 중 암진단 확정 시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계약 무효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4. 보험회사는 역선택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1. 2007년 1월부터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46번 문제 해설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만 15세 미만자는 암보험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47.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질병 입원 의료비의 보상 한도는 1. 본인 실제 부담한 금액의 30%에 해당액 2. 본인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액 3. 본인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액 4. 본인 실제 부담한 금액의 60%에 해당액 정답은 2. 본인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액 47번 문제 해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실제 부담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합니다. 48.
상해 및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보험료 지급 사이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보험료의 30% 상당액을 지급한다. 3.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4. 보험사고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정답은 3.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48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번은 30%가 아닌 50%입니다. 4번은 10영업일 이내가 아닌 3영업일 이내입니다. 49.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녀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2. 어린이 보험에 특약을 더해 출산 시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통칭한다. 3.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로 임신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하므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4.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하므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49번 문제 해설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태아 시기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0. 중증 치매 상태로 인하여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1. 암보험 2. 소득보상보험 3. 실손의료보험 4. 장기간병보험 정답은 4. 장기간병보험 50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간병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지금까지 4. 제1형 문제풀이였습니다. 보험 용어를 널리 사용하는 여러분의 활약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KB손해보험 안양지점은 국내 최초로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첫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힘찬 에너지 듬뿍 담아 안양 지점장 김정용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교재의 제작을 맡은 LC 최영구 인사드립니다. KB 안양지점을 통해 입문하였고 나이 50.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쉽게 관문을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 가족 중 민들레 효능으로 민들레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풀맛을 구수한 둥글레를 첨가하니 맛있어 자꾸 찾게 되는 민굴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병 관련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할 선물로 값싸고 희소가치 높아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직포 주머니는 직접 제작하여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민들레를 10분의 1 꺼내어 주머니에 담아 끓입니다. 이를 사용 후 냉동 보관하며 재탕도 진합니다. 용량은 총 2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격은 2만원입니다. 1만원 가격의 가벼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민들레와 둥굴레를 함께 담아 편리합니다. 용량은 총 1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고객 선물용 민굴레차 주문은 010-6338-4100 안양지점 LC 최영구입니다. 정겹고 편안한 입문 자료와 고객 카톡 전송용 영상 홍보 자료를 꾸준하게 업로드하여 여러분 영업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